공부를 조금 자기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독서는 어찌됐건 그죠? 복습 안 하시고 예습 안 해오시고 그리고 독서는 제가 지금 읽어오신 지문을 수업하게 돼요. 왜냐하면 읽어오지 않은 거 수업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독서 수업은. 그래서 반드시 예습을 해오셔야 돼요. 제가 과제가 예습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는. 그래서 안 읽고 와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냥 진도를 나갈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막 세세한 설명을 지금 안 하잖아 내가 별로. 그죠? 왜냐면 이거 지문 다 읽으면서 수업하면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저도 예전에 그런 것도 다 해봤습니다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오시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쓴 다음에 내 수업을 들어야 의미가 있으니까 반드시 예습을 해오시기 바라고. 오늘 보실 건 이제 사회학 관련된 지문이에요. 다음 주 푸실 지문들이 대부분 경제 지문이나 법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초만 좀 잡기도 하고. 읽어오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7세기 초부터 유입된 실학의 서적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회 지문 같은 경우는 센츄얼이 나오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17세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지? 통시적 관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통시가 뭐예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세기가 바뀜에 따라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게 통시인데 무조건 봐봐. 조심할 건 뭐냐면 센츄어리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통시적이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자, 17세기 초에 유입된 서학의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며 사상을 이끌었다. 19세기 후반에 서양의학은 또 밑에 보니까 서양의학은 이렇게 나오지. 그지?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 정의되거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일 가능성이 높아? 화제이거나 화제와 관련된 단어겠죠. 그럼 서양의학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을 꼭 보셔야 돼. 우리 한국말은 끝을 봐야 되거든. 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니? 서양의학에 대해서 논평을 남긴 인물이 뭐였다?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뒤에 누가 나와? 18세기 처음에 봐봐. 두 번째 단락이 중요해. 이런 가운데 앞에 연결했죠. 이걸 지시어라고 그러죠. 이런 이그저 있잖아. 이그저. 이제 이그저가 나오면 앞에 연결했을 때 뭐랑 연결하겠어? 그 제한적인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 거야? 이익인 거야. 이익. 읽고 보니까 인문학이네. 사회학이. 이것도 뭘로 갈 거니? 관점 문제가 되겠지, 그지? 관점 문제, 그지? 그럼 서양의학에 대한 뭐야? 그지? 동양 조선의 학자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익은 뭐라고 그랬니? 자, 요건 이제 서양의학이 나왔으니까 아담 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서국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내가 색깔을 두 개를 쓴 게 보일 거야. 빨간 애가 있고 뭐가 있어? 검은 애가 있지. 무슨 말이야? 검은 애는 누구랑 관련된 거? 서양애랑 서양의학과 관련된 애야. 그치? 그죠? 그러면 서국의라는 책은 무슨 색으로 쳤어야 될까? 그치? 검은색으로 쳐야 돼. 이게 포인트야. 아, 이게 누가 한 말인지 누구 책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회 문제 보셨죠? 역사나 사회, 국사, 문용제, 국사래. 한국사 이런 거 시험 문제 봤지? 통합사회 이런 거 봤지? 니는 통사 아니구나. 너네도. 1학년 때 통사했었어요? 1학년 때. 니네는 편제되기 바뀌기 전이지 않아? 근데 약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 약간 중간에 껴있구나. 내 참. 실험 대상이었죠. 하얀색 쥐 같은 애들? 그치? 바꾸기 전에 한번 해볼까 이러고 조금 해봤던 맞지? 근데 어쨌든 거기 보면 자 역사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누가 무슨 정책을 펼쳤고 무슨 책을 썼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아 여기도. 그러면 이런 거. 근데 국어는 좀 다른 영역이 뭐냐, 오늘 처음 보는 애일 수도 있죠.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해줘야 돼. 그지? 한국사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니? 미리 학습을 다 하고 시험을 보는 거고, 이건 현장 가서 읽고서 푸는 거니까 이건 국어 영역이야. 이건 거.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좋겠지. 좋아 안 좋아? 알면 좋죠.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몇 과목을 공부해야 돼? 과학 영역, 사회 철학 영역. 근데 그것도 되게 심한 게 사회가 몇 개가 있어. 일반 사회가 있고 경제학이 있고 법학이 있고 이래. 그러면 뭐 대학교 졸업 뭐라고 그러냐, 석사 학위를 한 열 몇 개 따야 돼. 이거 수능 잘 보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글만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 오케이? 지식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물론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그 지식 쌓는다고. 그래서 옛날에 독서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수업이 있었는 줄 알아요? 독서에 나올 만한 기본적 지식 학습해주는 수업도 있었어. 근데 그런다고 될까 안 될까? 야, 심지어 옛날에 환율 관련해서 자기가 석사 딴 애가 있거든요. 한국은행 다니는 애가. 걔가 수능 문제 풀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6개 중에 4개 맞췄대. 시간 오버돼. 걔가 그 전공한 애라니까. 전공했는데도 틀렸다니까. 어휘 문제 틀린 게 아니야. 내용 문제를 틀렸다니까. 지가 전공한 건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말도 안 되는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무슨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게 이제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던히 그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그건 다 증명된 방법이에요. 십몇 년째 다 증명된 방법이니까. 전국에 있는 국어 1타 강사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상한 방법을 쓰지 마시고. 서구구이라는 근데 아담샬이고, 그럼 서구 아담샬 공부할 거야? 그냥 정리만 하면 돼. 서구구이 썼고, 그죠? 그럼 아담샬이 쓴 그 서구구이 책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주제? 군징이라는 파트가 있는 거야, 그죠? 일부를 체록한 건 누구야? 이익이야, 이익. 걔가 쓴 글을 좀 갖고 와가지고 주제 군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 하는데 뭐는 담지 않았대요?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대. 근데 기계론적 인체관이 담기지 않은 게 어디 책을 얘기하는 거야? 서구구이 책이야, 그지? 서구구이의 주제 군징이라는 부분에 없다고 여기 기계론적 세계관이, 그지? 그리고 이 책에는 뭐가 담겼어?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게 뭐야? 생리설하고 로마 시대 생리설하고 중세 해부 지식이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거 이제 수식하는 거 보여? 아니 머릿속에서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아, 주제군징이라는 책, 아니 그러니까 서구구이라는 책에 있는 주제군징 파트에 생리설과 뭐가 담겨 있는 거야? 해부 지식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뭘 하기 위한 용도였다는 거야?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전파하기 위한 용도였다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어렵냐? 어렵지. 어려우니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어려우니까 연습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이해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천천히 정독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읽어서 안 돼. 2번, 3번 읽어서라도 선생님이 정리본 준 거를 좀 참고해서라도 자꾸 읽어봐. 아까 얘기했잖아. 삼수째 하면서 10번 읽었다니까 걔가 똑같은 지문을. 처음엔 연필로 한 번 읽고 볼펜으로 한 번 더 읽고 3번째는 형광펜 치고 4번째는 그걸 아예 막 다시 조립하고 막 이 짓을 하니까 만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물론 걔는 머리도 좋을 거야.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가진 머리를 맥스화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약간씩 계속 점핑을 시켜서 이렇게 컨텀 점프를 조금씩 해서 머리가 어느 순간에 탁 정점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개인마다 기간의 차이가 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조금 머리가 좀 있는 애들은 배우면 금방 느는 애가 있고 조금 천천히 느는 애도 있어. 근데 상관없다고 생각해 나는.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 거의 1년 반 넘게 남아 있는데. 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계속 연습하시면 좋아질 가능성은 높다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시고. 자, 그 다음 봐봐. 이익은, 그래서 이번에 내신 보고만 끝내지 마시고, 내신 보고 나서 또 겨울방학 때 또 연습하고 하셔야 돼. 방법은 나한테 어느 정도 배우면 거의 방법은 다 배우거든? 그럼 니네가 그냥 문제집 싸가지고 내가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능 기출지문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수능 기출지문은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2017년에서 출발했는데 할 수 있으면 2024년까지 가고는 싶은데 그 사이에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내 생각 6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어떤 의지에 따라 이 밑밥 까는 거야. 내 탓은 아니다. 내 탓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봐봐. 그럼 내가 색깔을 바꾸는 거 보이지? 실제로 시험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해야 돼.
이익은 맞아 한정된 서양 지식이었지만 뭐가 한정된 거야? 기계학적 인체관 이런 건 안 남겼단 말이야, 그죠? 뭐 신에 대한 얘기만 잔뜩 써놓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 기억이 남지 이렇게 읽고 나면.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읽고 나면 머리 기억이 좀 난다니까. 그냥 읽는 거보다는.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수용을 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했다는 게 뭐야? 몸의 운동을 누가 주관해? 뇌가 주관한다는 걸 인정한 거야. 그죠? 다만 좀 다른 게 뭐니? 서양 애들은 뇌가 모두 지각해? 지각 활동도 주관한다 그랬는데 얘는 지각 활동은 누가 한다? 심장이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지각설이야? 심주 지각설이야. 이거는 어디의 사상이겠니? 말하지 않아도. 그죠? 동양 사상이겠죠. 이해돼? 그럼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약간 뭐하고 있니? 살짝 믹스하고 있네?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3번 날아가봐. 이 이후에도 자, 이 말고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지? 서양의학의 조선사회에 시장에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금 완전 다른 얘기인데 지금? 학자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당시 사회 분위기야. 그 당시 사회는 서양의학에 뭐를 느끼지 못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 또 서양의학 자체도 내용이 좀 갑자기 하나님 얘기만 해. 의학적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신에 대한 얘기가 잔뜩 써 있어.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부족해. 그 다음에 지구가 둥글다거나 이런 것처럼 충격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문제는 뭐야? 해부를 하니까 윤리학적 문제도 좀 있어.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절대 뭐 하지 않아요? 신체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수지 발부는 신체 갑자기 그러네. 아무튼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과 뭐를 상하면 안 돼. 이 피부를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조정의 금지 조치. 그러니까 국가에서 막은 거야. 그 요달락은 뭐에 대한 얘기니? 요까지는 왜 서양의학이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줘. 이거 실제로 이건 딱 느낌이 와야 돼. 봐봐. 이익하고 최한기만 얘기하자고 갑자기 중간에 정보를 하나 떨렁 줬죠. 고개 들어봐. 봐봐. 여기 보면 이익하고 최한기 얘기하는 중간에 여기에 뭔가 정보가 갑자기 퉁 하고 들어왔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뒤에랑 연결을 하려고 냈거나 아니면 뭐야? 문제 내려고 교수가 쓴 거야. 나중에 쓴 거야 이거를. 그 말이 돼? 아니 좀 뭔가 맥락이 안 맞잖아. 그래. 이거는 문제 내려고 넣은 거야. 그냥 어거지로. 그럼 문제 나올 확률은 몇 프로? 100%야. 100%. 무조건 나오는 거지 여기는. 이 정도 눈치만 채시면 돼. 이해돼? 뭐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 뒤에랑 연결할 건가? 이렇게 봤더니 연결도 안 했어요. 사실 연결도 안 하고. 시간기로 가죠. 자, 그러던 중 이렇게 가지고 그러던 지금 한번 했죠. 그런데는 뭐라 그랬지? 화제를 뭐 한다? 바꾸죠. 다시 학자로 돌아왔어요.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끌었던 최신 성과를 담은 게 누구의 책이야? 홉스야. 그래서 내가 까만색으로 미쳐가잖니. 그 당시 서양의 주류. 여기는 뭔가 의학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이 담겨 있겠네, 그죠? 이해돼? 느낌이 와? 그럼 대조도 있는 게 보여? 이익이 책을 쓸 때랑, 그지? 최한기가 책을 쓸 때가 약간 정보 자체가 달라졌죠. 아까는 뭐 신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뭐야? 의학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그지? 오케이? 이런 것도 좀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좋아. 뭔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뭔가 바뀐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 뭔가 내용이 조금 바뀌어가는데? 뭔가 핵심이 조금 달라졌는데? 이런 것도 좀 보여야 된다고. 그럼 차이는 뭐지? 이전 유학자들과 달리 최한기의 특징은 뭐예요? 이전 유학자는 이익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달리 뭐 도덕적 차원에 있던 거와 달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지 이거? Not A but B 알죠? 그지? 그럼 포인트는 A야 B야? B가 포인트 그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니? 지각적 생리적 기능이 나왔다. 그리고 나온 단어가 뭐야? 몸기계야. 근데 잘 봐야 돼. 인체관을 최한기의 인체관이잖아. 이거 누구 거야? 몸기계는 최한기 거야. 그죠? 오케이? 최한기의 몸기계관은 그럼 서양 의학을 접하기 전부터 이미 있었지? 있는 상태에서 그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체관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전체 신론 등 홉스에 그러니까 까만색으로 가잖아. 그치? 그치? 그럼 지금 동양 사상관을 가지고 있던 애가 어디 걸 흡수하는 거야? 서양 걸로 믹스하고 있지. 믹스. 그치? 근데
몸기계는 지 거야, 홉스 거야? 자기 거야. 이런 게 구분이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얘는 원래 몸기계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전체 신호위라는 책을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도 몸기계라는 개념이 있어. 그치? 그러면서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나 A죠. 나 A. 그치? 외부 힘으로 지배되는 게 아니야.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자발적인 운동을 해. 그게 몸기계라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이걸 믹스해서 만든 게 뭐야? 신기를 결부해서 이해했다는 거야. 신기. 인체를 신기로 결부해서 이해했대. 그럼 이 신기는 외국에서 온 거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거야? 그치? 원래 갖고 있던 거야. 서양의 몸기계 개념을, 그러니까 몸이 막 안에 내부 동력에서 움직인다는 개념을 뭐랑 합쳐? 신기라는 개념과 합친 거야. 내가 합친 거지? 그래서 기계적 운동에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무한소금을 끝내는 건 내가 최초 상정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홉스는 뭐라고 봤어요? 몸이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어디서 온다? 창조주한테서 온다. 여기서 볼 때 느낌이 와야 돼. 홉스와 누구의 공통점? 그치? 아담 샬의 공통점은 뭐야? 인간의 근원적인 것은 어디에 있다? 신에게 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나중에 보다 보면. 꽤 멀리 있지? 아담 샬하고 홉스가 꽤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에 읽을 때 천천히 정독을 하면서 잘 읽다 보면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된다. 근데 이거 여기서만 쓰는 방법이야?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그치? 애들이 나오면 공통점. 원빈하고 나를 묶으면 뭐가 나와? 유부남? 한국 남자? 애 아빠? 이런 게 나온다니까. 그래.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것도 공통점이 있어 없어? 있다고.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문제 풀어보세요. 나왔어요. 이런 게. 수능은 이런 것도 버리자고 다 낸다니까. 그러니까 평소 읽던 것보다 훨씬 꼼꼼하게 읽어야 수능을 잘 볼 수 있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시나요? 수능이 글이 되게 깔끔하게 잘 떨어집니다. 근데 질문의 난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수능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읽을 줄 있어야 돼. 잘 읽으면 나중에 보면 이거 문제 내겠는데 이렇게 보기 나중에 봐요. 지금은 아니더라고요. 홉스는 창조주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했다. 기독교적 생각하는 부정했던 최악리.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나오겠네? 그제? 홉스의 견해와 뭔가 다른 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인체로 교환 신기를 원인으로 규정해야 돼. 그러니까 홉스는 뭐라고 봤고 창조주가 근원적인 힘이라고 봤고 얘는 뭐로 봤어? 신기. 그러면 봐봐. 계속 나왔던 단어 중에 지금까지 읽었을 때 이해가 제일 안 되는 단어가 어느 거야? 신기란 단어. 설명하겠냐 안 하겠냐? 하면 무조건 이건 문제인 거야.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핵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왜?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신기가 제일 중요하거든 지금 봤을 때. 맞지? 그럼 그 다음 가봐. 최한기 전체 신론에 수록된 전체 신론은 누가 쓴 책이야? 야, 까만색이야 빨간색이야?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면 문제인 거야 이 사람들아. 전체 신론은 얘가 쓴 책이? 아니야.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최한기가 전체 신론 썼어 이러지 마.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전체 신론에 쓴 건 홉스가 쓴 거죠.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은 신경계를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어. 그럼 공통점이죠. 그래 뇌가 중요해. 근데 뇌는 뭐만 주관해?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뇌가 운동뿐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건 누구의 생각이야? 홉스의 생각인 거야. 내가 일부러 안 치는 거야. 아까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지? 나왔던 거 또 치고 있으면 그것도 정말 낭비야. 내가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된 거지 그지? 그럼 내가 모든 걸 주관해라는 게 홉스의 생각인 거죠. 근데 얘 다른 점 뭐니? 불충분해. 그럼 뭔데? 그래서 얘가 밑에 내려오면 뭐라고 되어있니?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의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을 기독교적 영혼사의 연관권을 하려고 한 게 누구의 견해야? 전체 신론이죠. 그럼 전체 신론을 최한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부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잘 봐야 돼. 전체를 부정한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아까 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그랬다며. 그래 안 돼. 뇌가 뭐를 하는 거,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거, 그래 그건 맞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부정한 거 뭘까? 신이 근원이다를 부정하는 거야. 아까 나왔잖아 이미. 그지?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다 그랬잖아. 그럼 신이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에 근본적인 동력이야를 부정했죠. 그럼 얘는 뭐라고 써?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을 쓴다. 그죠? 그제?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 심이지 다시. 신의 핵심은 뭐야? 심이지. 그럼 심이 뭔데? 여기 써있잖아. 기존의 심주지각설은 뭐라고 봤니? 심을 뭐로 봤어요? 심장으로 봤던 거와 달리라고 써있어. 그럼 최한기는 신을 뭘로 봐? 아니 심을 뭘로 보지 않아? 심장으로 보지 않아. 뭘로 봐? 신기의 심으로 봤다. 신기의 심이 뭐야 그럼 또? 아 정말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니?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 이게 아까 그 설명 방식이야. 자, 좀 달라진 게 보일 거야. 아까는 크게 설명했는데 여기는 일부만 썼어요. 신체와 신기는 뭐니?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뭐 되는 거? 소멸하는 것이고 기관이 아니야. 신체 기관이 아니고 뭐야? 몸을 구성하긴 하는데 형체가 없어. 몸을 구성하는데 어떻게 형체가 없지? 몸속을 돌아다니는 거야. 이해는 안 돼. 얘는 안 되지만 얘네들이 다 뭐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내가 지금 빨간색을 치고 있는 게 심에 대한 설명이야. 신기의 심이 뭔지를 설명해. 그죠? 그리고 성질은 무슨 성질을 가졌어? 유동적인 성질을 가졌어. 그죠? 그 신기의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뭐야? 심이다. 이렇게 설명해. 이제 좀 익숙해? 한 3번 똑같은 걸 본 거야 지금. A 다시 요 설명 방식을 본 거야. 되셨나요? 아 그럼 이제 요 방식으로 심이 이해가 됐죠? 뭔가 내가 보기에 에너지? 뭔가 몸 안에 있는 기?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 그래 온몸을 돌아다니며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물질은 아닌데 뭔가 핵심적인 그런 막 여기 원기옥인가? 여기 있는 요거죠 요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여러 군데에 위치하는데 균형을 이뤄야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건 어려운 얘기 아니야.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정보죠. 그럼 심이 뭐 하는 기능도 있어요? 여기 봐봐. 아까 계속 나왔던 단어 여기 보여 안 보여? 내가 뭔가를 깨닫거나 공부하거나 이해하는 건 다 누가 하는 거야? 뇌가 아니고 심이 한다고 보는 거야. 이 정도 잡으면 끝난 거야 이제. 이 지문은 거의 끝난 거야 이제. 오케이?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이게 진짜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야. 이게 쉬운 영역이 아니야 사실은. 물론 이런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용 설명은 잘하다. 맞지? 니네가 이거를 자꾸 연습하시면 좀 좋아집니다. 이거 확실히 좋아지고. 그래서 지문들이 보면 내가 유사 지문들을 좀 묶어서 풀어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한 4개 봤다 그래서 한 3, 4개 봤다 그래서 갑자기 늘진 않습니다. 늘진 않나. 그렇다고 수업을 뭐 똑같은 걸 계속 100번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수능 지문을 보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잖아. 수능 지문만 연습했잖아. 그럼 이제 모의고사 지문 볼 때도 적용이 돼. 이해돼? 모의고사 볼 때도 똑같이 읽어내. 모의고사는요 문제가 쉬워요. 문제가 쉬우니까 문제 풀어갖고 연습이 잘 안 돼요. 내 말이 아니? 근데 지문은 괜찮아. 내 말이 돼? 문제의 질은 떨어져도 지문 자체가 나쁘진 않거든. 그래서 뭐 모의고사 봐도 지문을 잘 읽을 수 있으면 돼. 그럼 연습이 충분히 돼. 수능만 한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양이 너무 적어 그리고 수능은. 우리 지금 한 4년치 풀고 있는 거야. 요 책 한 권 풀면 한 4년치 푸는 거야. 그 심지어 중간중간에 내가 6월이나 9월에 섞었는데도 이 정도 양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이 요런 거 한 번 더 풀면 이제 2024년까지 다 풀어. 그러니까 수능만 풀면 양이 얼마 안 돼. 1년에 한 3지문 나오니까. 이해되지? 그래도 수능을 먼저 하셔야 돼. 가장 좋은 재료로 처음에 기본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다음에 어떤 지문을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처음부터 약간 잡다한 거 풀면은 실력이 하나도 안 쌓이더라고요. 됐죠? 자, 정리합시다. 이제 지원이가 한계점에 도달하기 시작했어. 이제 인계상 이제 폭발하면 터지겠네, 이제. 그죠? 자, 보세요. 오늘 애썼습니다, 그래도. 자, 그럼 정보를 기억하면 저장한다. 하나는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뭐 할 수 있어요? 자, 통합할 수 있대. 그죠? 지각 내용의 종합과 뭐까지 할 수 있어? 확장까지 할 수 있어. 이런 거 잡아주면 되는 거야. 되셨나요? 그리고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해. 이건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 비슷하죠. 그래서 안 썼거든. 이제
그리고 온갖 세계의 변화에 뭐 할 수도 있어? 이건 왜 안 줬을까? 이건 줬어야 되는데 대응할 수도 있대. 됐지? 아까 살짝 딴 생각이 있나 보다. 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니?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뭐였어요?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게 뭐야?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그지? 이 사람의 학문이 가진 의미. 내가 몇 분 찍었니? 30분. 그래. 됐습니다. 자, 좀 머리에 들어와. 마지막 질문 하나 거. 이건 한 5분이면 끝날 수 싶은데. 이게 마지막에 있는 사회과학 분석과 분류 지문인데 얘는 쉬워져. 일반 사회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는 지금 일반 사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지문이 뭐냐면 경제, 그 다음에 이제 법 이런 거 봐야 돼요. 미치겠어 그거 아니면 다음 주에 봐야 되는 게 챕터 2에 나와 있는 게 여기 보면 법 개념과 연결, 보험 파트 있어. 이거 미칩니다 이거 보험 파트. 근데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될 거야 내 생각에. 이거 한번 읽으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독서 지문 한 10개 읽는 거보다 이거 한 지문 읽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머리 쥐어 터지겠지. 포기하지 마. 아니 포기할 단계가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헬스 트레이너. 여러분들은 회원님. 자, 회원님. 여기서 한 개만 더 하시면 돼. 하루에 한 개씩만, 오케이? 진짜로 좋아진다니까. 나 믿고 해. 자, 봐봐. 자, 국가지방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게 뭐야? 행정규제래. 자, 그럼 일반적인 게 하나 나왔지? 자, 잘 봐. 근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행정규제라는 건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 세모 치겠지? 내가 다 안 쳤다 그죠? 세모 치면서 봐. 그래 세모. 그러나 국회가 아니라 나 데이 그죠?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이 뭐가 있어? 그치? 행정입법이 있다는 거야. 그럼 행정입법이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핵심 될 가능성이 높고 행정규제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왜? 첨단 기술이 막 튀어나와. 그럼 언제 국회에서 법률 만들 때까지 길려? 국회에서 법률 만드는데 10년씩 걸려요. 아니 드론이 이미 날아다니는데 그 지난번에 혹시 보셨나 본데 부산에 어떤 남자가 고층 아파트에 산대요. 자기가 샤워를 싹 하고 고층 아파트 앞에 바다밖에 없어. 알죠? 하늘과 바다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개 벗고 나왔는데 저 앞에 뭔가 새까맣게 떠 있더래. 보니까 드론인 거야. 그래서 남자애가 감추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여자도 아니고 남자애가.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요즘 남자애들은 부끄러움이 많구나. 좀 생기든 말이면서. 아무튼 그랬대.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많이 지켜봐도 인터넷에 그 네이버 첫 화면에 황 선생님 알몸으로 서 있다 이런 거 막 사진 딱 박히면 저 인생 쫑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러니까 그럼 법률이 빨리 만들어야 되나 안 만들어야 돼? 남의 아파트 막 몰래 드론으로 찍으면 벌금이 뭐야? 막 경찰 뭐야? 집어넣어야지 감옥에다가. 그래 안 그래? 도찰 아닙니까, 도찰? 근데 이게 법이 만든 지 10년 걸려. 그럼 10년 동안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생길 거야? 급하잖아. 그죠? 그럼 첨단 기술, 뭐 즉각 대처가 필요해. 상황을 반영해서 규제를 빨리 바꿔야 돼, 지금. 이럴 때는 행정 입법이 훨씬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이 지문의 형태가 뭔지 알겠어? 구조가? 자, 내가 문제를 내자. 봐봐. 분석일까? 분석 분류? 대비 대조인가? 과정인가? 문제 해결인가? 넷 중에 뭐야? 문제 해결이지. 사회 지문은 거의 다 그렇게 생겼어. 그치? 그럼 문제가 뭐가 있어? 행정 규제가 너무 오래 걸려. 국회가 너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뭘로 대체하면 돼? 행정입법으로 대체하면 돼. 근데 걸리는 게 하나 있지. 행정입법도 행정규제의 일종이죠. 그럼 당연히 공통점이 뭐니? 법률에 제정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문제는 뭐야? 국회가 법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하는 게 뭐니? 행정입법을 할 건데 행정입법은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위임명령, 행정규칙, 조례가 있다는 거야. 그럼 위임명령의 특징은 뭐니?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뭐 하면 돼? 특히 쉬워 이때부터는 봐봐. 특징만 잡으면 되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내가 일부러 이건 안 잡았어. 그냥 예시니까. 근데
모든 국민에게 뭐 돼요? 적용되니까 뭐 해줘야 돼? 그치, 이런 법 만들 거야, 이런 거 적용될 거야. 그러니까 드론 가지고 장난치지 마. 이거 미리 얘기해줘야지. 모든 국민이니까. 그 모든 국민이 누구도 있어요. 초등학생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몰라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해야 돼. 이런 거 하면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공포도 해야 돼요. 절차를 가져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법 때리면 돼, 안 돼? 뭐 애한테 너 감옥 가 이래? 초등학생한테? 부산 사는 초등학생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회가 행정부한테 넘기는 거야. 그죠? 다만 국회가 다 만들어서 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죠? 법 통과까지 걸리니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위임하는 포괄적 위임을 한다는 거야. 근데 포괄적 위임을 하면 문제가 또 생겨. 뭐야? 삼권 분리. 행정부와 입법부와 국회가 입법부인 건 아니? 대통령 밑에가 행정부죠. 그럼 대통령과 국회는 뭐 해야 돼? 권력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의 권력마저 어디로 넘어가? 대통령한테 다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모든 법을 다 만들 수 있게 되면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삼권 분립해서 저촉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위임 내용에서 한계가 생기는데 그게 뭐야? 여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야? 법을 지을 때 뭐 해야 돼? 위임받은 범위를 뭐해서 벗어나서 제정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그 위임 법률에 사용된 단어와 다른 뜻으로 쓰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 범죄자, 드론 범죄자라고 했는데 그 범죄자가 우리 입법에는 그 촉법 애들 있잖아. 몇 살 이하는 적용이 돼야 안 돼? 안 되는데 드론법에서만 적용하면 돼야 안 돼? 초등학교 9살짜리가 드론 날리다가 아저씨 알몸 찍었는데 그것 때문에 애가 감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무슨 법을 넘어가는 거야? 국회에서 제정한 법의 범위를 넘어가 버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제한한다. 그치? 그 다음 아까 지금 기본적으로 나온 게 보니 위임명령이 제일 길죠? 네, 중요한 거 알겠지? 근데 위임명령의 기준은 누굴 봐야 돼 이제? 행정규칙을 보는 거야. 차이점을 보겠지? 그럼 행정규칙은 행정부의 직제나 사무처리지. 그러니까 적용되는 게 온 국민이? 아니야. 아까는 온 국민이었지. 그럼 얘는 누구한테만 적용이 돼? 행정부에 일하는 사람한테만 적용이 돼. 쉽게 말해서 누구야? 공무원한테만 적용이 돼. 그러니까 고시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안 해도 되겠지? 그래. 그리고 이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짜리한테 막 1학년짜리한테 적용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굳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아도 돼. 그럼 뭐 안 해도 되지? 아까 뭐 했지? 공포 이런 거 있잖아. 그치? 미리 예고, 공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공무원들한테 내일부터 이 법 시행된다 그러면 끝이야. 그럼 내일부터 시행하면 돼. 됐어? 다만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뭐니? 첨단 기술과의 관련이 너무 커서 위임 명령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위임 명령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대통령 쪽이나 이런 쪽에서 제정하는 건데 이게 위임 명령은 한계가 너무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 조금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한계를 좀 두지 않는 경우도 좀 둔다. 그죠? 그래서 재정 주체만 지정하고 행정입법에 유용을 하지 않았던 위임 사항이나 고시는 예수로 변경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만 행정규칙은 입법, 예고, 공포 등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다. 뭐 특징 잡아주면 돼. 어렵지 않지? 요게 언제 나온 지문이야? 이게 9월 지문이야. 9월. 고3 9월. 고3 9월은 쉽지 않냐? 수능에 비하면 쉬워요. 그리고 내용이 봐봐. 아까랑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이거만 얘기하고 끝나. 뭐가 다르지? 글이 복잡하지가 않아. 뭔가 굉장히 깊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지. 생각보다 단순해. 문제도 어떨까? 문제도 단순해. 근데 이런 거 풀고 잘 풀었다고 좋아할 거야 그러면? 그럼 나중에 수능 가면 다 털려 나와요. 다 탈탈 털려. 멘탈 다 터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로 기준을 얘 같은 걸 기준으로 하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가면. 오케이? 그리고 얘는 그래서 효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 지문도 뭐 그렇게 읽을 게 없는 건 아니잖아. 이게 구조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읽어야 될 것도 똑같아. 아직 안 끝났어. 올해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지어. 그래서 누가 지어? 누가 제정해? 지방의회가 제정해요. 그죠? 그리고 얘는 아까 봐봐 다시 돌아왔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왜? 야 그럼 지방에 사는 사람은 국민 아니야?
얘도 적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얘도 역시 뭐 해줘야 되니? 공포, 예고 같은 거 해줘야겠지. 당연하게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제한이 걸려? 그 안에 쓰여 있는 단어의 의미를 확장해서 쓸 수는 없는 거지. 맘대로 바꿔 쓸 수는 없다. 오케이? 자, 잘 봐. 여기까지 오면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여기 조금 가볍지? 아니, 아까보다는 훨씬 좀 가벼워져, 안 가벼워져? 가벼워져요. 그럼 속도가 붙을까, 안 붙을까? 이게 붙어. 그래서 내가 좀 무겁더라도 수능 지문을 연습하다 보면 이런 지문은 수술 읽히는데? 뭐 이렇게 돼요, 약간. 그죠? 네, 다만 단점은 뭐라고? 머리가 젖어질 것 같다는 거. 문제도 겁나 많이 틀린다는 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여유 있게 가르치고 싶지만, 그리고 뭐 시간 여유 있게 가르친다고 해서 막 실력이 엄청 늘지도 않아요. 왜냐면 여유 있으니까 탱탱거리고 놀거든. 그지 다현아? 여유 있다고 생각해서 논다고. 놀지 마세요 진짜로. 한 5주, 5주도 안 해도 돼. 한 4주만 빡세게 해. 4주만 과제 열심히 하시고 수업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지문을 읽고 빈칸도 다 하고. 빈칸하는 방법 아까 제발 좀 가르쳐준 대로 해라. 한 달락 읽고 하나 하고. 이제 문제, 그러니까 봐봐, 순서 이거야 뭐야? 지문 읽고. 지문은 시간제에서 풀면 좋은데 시간 안 되면 그냥 천천히 읽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시간제에서 푸세요. 왜냐면 자기 실력을 알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수능 보면 이렇게 들리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 현타가 와야 돼. 그럼 하고 문제 풀고 틀렸어. 그럼 채점하고. 시간은 여유 있게 주셔도 돼.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 줘. 그럼 4문제짜리 몇 분? 그럼 8분. 그죠? 지금 수능 보는 때는 아니니까. 그럼 15문제면 10분 정도 주고 그러니까 지문 읽고 문제 푸는 데까지 10분이야. 문항 개수로 10분 정도 잡아서 풀고 틀리면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한 문단씩 정독해서 밑줄 긋고 한 번에 빈칸 쫙 채우고 또 두 번째 문단 있고 두 번째 빈칸 채우고 세 번째 문단 있고 세 번째 빈칸 채우고. 오케이? 한 번에 다는 못한다. 오케이? 그리고 제발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하지마. 이유 알겠지? 지문을 내가 한 번에 잘 읽을 수 있느냐를 연습하는 거니까 읽고 단락 채우고 읽고 단락 채우고 이 과정을 반드시 반복. 되셨나요? 그리고 다 됐어. 내가 지문에 대한 이해가 완벽해. 그럼 돌아와서 뭐해? 문제 다시 풀어. 뭐가 틀린 거. 그래서 맞으면 세모 치고 틀리면 별표 쳐. 알았지? 자, 잘 들어가세요.